강 원장이 저한테 1월 초에 강의를 한 게 의뢰를 해왔는데 겸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강의를 딱 받을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역량 개발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인격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때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 강의도 그렇습니다. 강의도 이게 겸손이라는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차후에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차츰차츰 그 대한웰니스병원이 우리 부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차츰차츰 커지고, 또 이 대한웰니스병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좀 이런 지역사회나 환자들을 한번 대해보자 하는 이런 의도로 이런 강의를 의뢰한 것입니다. 한 3가지 주제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한 기업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신중함의 미학, 그래서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 책 아시죠? 그죠? 탈무드 책. 그야말로 이런 유태인들의 모든 지혜가 축약된 그런 책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책이죠. 그죠? 이 책은 크게 큰 주제가 2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한없이 겸손해지라. 그래서 이 탈무드에 많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들 주제를 큰 주제로 나눈다 그러면은 친절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만들고 인간을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뭐 만들 때 기중한 것부터 사실은 먼저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책이 알 것 같으면은 인간이 제일 하찮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겸손이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을 다 만들고 소, 개, 돼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민물들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이 책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합니다. 이제 군지, 시신, 여수족, 임금이 신하를 대할 때 수족처럼 손발처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면은 즉 신하는 그죠? 신하는 임금을 어떻게 대하느냐 한마디로 배와 심장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라면은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계층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역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고객을 대한다 그러면은 고객은 우리 회사에 우리 병원에 훨씬 더 만족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말하고 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의의를 따져보면 상당히 재미나죠. 그죠? 겸손은 휴밀리티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만은 휴버리스라는 말을 쓰죠. 이게 겸손이라는 휴밀리티 보면은 이게 HUM, 이 HUM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는 땅입니다. 땅. 땅처럼 낮아지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땅처럼 낮아지라는 이야기고요. 자만은 휴브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그리스 말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영웅을 망치게 하는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영웅들이 왜 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백성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실제 능력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이겁니다. 실제 능력보다 자신을 낮게 인식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냐 겸손하느냐 하는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내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부터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루아 커피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루아 커피. 한 잔에 한 10만 원 합니다. 커피 한 잔에. 원가가 한 5만 원 정도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이 끝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잘 내가는 기업의 특징이 뭔가라면은 이런 향기를 내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들어섰을 때 병원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 겸손의 향기,
그 병원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향기가 나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소에서 향기를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친절에서 향기를 가져간다 이러면은 이 고객이 그냥 있지 않겠죠, 그죠?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야, 그 병원 정말 좋더라. 그 병원 정말로 향기가 나는 병원이더라. 그 병원 정말로 겸손한 병원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향기에 반해서 우리 병원을 계속해서 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사람이 이 나폴레옹보다 나이 한 살 많은데도 베토벤이 너무나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나폴레옹을 존경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곡을 썼습니다.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곡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5년 만에 교향곡을 한 개 작곡했습니다. 이게 나폴레옹 원래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니까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아예 이름도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바쁘니까 나폴레옹이 막 이집트 전쟁치고 이탈리아하고 전쟁치고 독일하고 전쟁치고 너무나 바빴으니까 이 사람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서 곡을 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1804년도에 황제에 즉위합니다. 황제에 즉위하면서 한다는 말이 뭔가라면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왜 세상에 불가능이 없습니까? 다 불가능한 투석인데. 그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실제 능력을 과대평가한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지. 세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인들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5살, 6살 문 그런 애들도 밥 먹기 싫다.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은 불가능이 없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교만에 나폴레옹, 베토벤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1812년도에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60만 연합군을 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러시아는 아예 러시아 떠나면서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모스크바를 전부 다 불로 질리고 떠나봅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뭡니까? 불로 질리고 떠나보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6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10만 명 포로 잡히고 결국은 살아온 사람들은 2만 5천 명밖에 못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거의 95%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보나파르트 교향곡 자체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에로이카 베토벤 교향곡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악장을 아예 장송행진곡이라고 이래 해놨죠. 이 사람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도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도 영웅에서 그야말로 힘없는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자기 생명을 마쳐버린다는 겁니다.